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합격하게 된 경기교사로 발령나게 된 이도규라고 합니다. 제가 말재주가 조금 없어서 잠깐 여기 밑에 시선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 점 좀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앞에 먼저 발표하신 분이 이제 동해쌤의 말씀을 잘 따르신 모범생 같은 분이셨다면 저는 좀 반대였던 수험생활을 보낸 것 같아요. 동해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1년차 때는 동해쌤의 말을 계속 의심하고 저게 맞나? 아예 아닌 것 같아 라고 1년차 생활을 보냈었는데 그걸 이제 현장에 가서 제가 점수표를 받아보고 나니까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내 방식대로 공부하다가는 답이 없겠다 싶어서 2년차 때부터는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제가 재작년에 그 어떤 합격자 발표하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부할 때 동해쌤이 뒤에 사자처럼 쫓아온다고 생각하고 공부하라고. 제가 그걸 보면서 되게 멋있는 말이다. 나도 저런 말을 합격자 발표에서 한번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제 수험 생활을 돌이켜 보니까 저는 2년차 때부터는 동해 선생님의 말씀이 약간 신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거를 그냥 코딩해서 내뱉는 어떤 기계 같은 존재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해 선생님이 수업 끝나고 한 판 그리라고 하면은 수강실에 남아서 한 판을 그리고 그러고 집에 갔던 것 같고 삼국문석지도 마찬가지로 제가 1년차 때는 삼국문석지를 전혀 안 했거든요. 어차피 기출이 있는데 왜 굳이 삼국문석지를 할까? 옆에 정리해 놓은 게 많은데 라고 생각하고 안 했었는데 2년차 때부터는 누구보다 열심히 제가 했던 게 삼국문석지였고 그래서 제가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강조드리는 게 동해 선생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하시고 1년을 좀 힘들지만 버텨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합격, 불합격을 떠나서 전공 지식에 대한 틀과 기본 지식이 다 잡히게 되실 거예요. 그 정도만 잡히게 되시면은 저는 솔직히 합격하는 거는 어느 정도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해 선생님 말씀 따라서 1년 열심히 준비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가 이제 저의 발표의 시작이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 수험 생활을 한번 저는 PPT를 준비해 오질 않아서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수험 생활을 한번 훑어보고자 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년차 때는 동해 선생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크게 실패한 케이스였고요. 2년차 때부터는 저는 동해 선생님의 말씀을 충실히 따랐는데 어떻게 따랐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한판 그리기 같은 경우에서는요. 제가 한판 그리기에서 동해 선생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1년차 때 제가 크게 페인을 본 요인이 저는 한 판에 내 모든 지식을 다 써놓자. 세부적인 지식이나 개론서 내용 같은 걸 전부 다 한 판에 때려 박아서 여기 한 판에서 모든 지식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들었자라고 상반기에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상반기 때는 저는 전체적인 틀만 잡도록 했었고요. 그리고 30 분석지 같은 경우도 1년차 때는 안 했으니까 2년차 때는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일단 진도에 맞춰서 30 분석지를 풀고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30 분석지 한 날짜를 적어 놓은 다음에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학기 말까지 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30 분석지를 하시다가 보다면 되게 귀찮은 일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걸 꼭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30 분석지를 하면은 대표적으로 문제를 먼저 풀고 거기에 대해 이제 선긋기를 진행하시고 다음에는 아마 이제 자신이 알고 있는 개론서 내용이나 한 판에 적으셨던 내용들을 아마 적게 되실 텐데 그래서 한 판을 먼저 그리시고 그 한 판의 내용을 30 분석지에 옮기고 그 30 분석지에 나왔던 기출 문제집을 다시 한 판에 표시를 하는 루틴을 거치시게 되다 보시면은 어떻게 어느 순간부터 나의 공부 루틴이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이에요. 한 판과 30 분석지, 7, 8화 문제지 같은 게 분리되는 게 아니라 한 판에 했던 내용을 30 분석지에 옮겨줬고 30 분석지에 나왔던 기출 문제를 한 판에 다시 체크를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패턴을 반복하다 보면은 어 이해가 안 됐던 것도 어느 순간 내 머릿속에 박히게 되고 전공식들이 좀 더 체계화돼서 내 머릿속에 박히는 경험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0 분석지 한 판을 통해서 동해쌤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아마 진행을 하시면은 7, 8월 전에 여러분들이 전공 지식에 대한 큰 틀은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7, 8월 달에 찾아오는데요. 7, 8월 달이 저는 1년차 때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아까 선생님께서 채점 결과 1일비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1일비를 정말 많이 하는 케이스거든요. 저는 그게 4년차 때까지 안 고쳐졌어요. 그래서 저는 1년차, 2년차 때는 제 기억상으로 제가 모의고사나 7, 8월 달에 중간에는 안 나갔었어요. 채점 결과를 제 성적으로 받는 게
너무 보기 싫어서 안 나갔었는데 3년차, 4년차 때부터는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나가다 보니까 괜찮아졌던 것 같은데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일비하지 마시고 7, 8월 달 잘 보내시면은 아마 전공 실력이 비약적으로 느실 거거든요. 근데 이 7, 8월 달에 여러분들이 이 비약적으로 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토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제가 아까 말했던 상반기에 좀 힘들더라도 좀 몇 가지를 좀 포기하시더라도 동해쌤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30문석지라 한판 이거 두 개는 필수적으로 하시고 그 외에 이제 개론서나 아니면 수능 문제집 같은 거 아침에 풀어보시고 문학 구조도도 스터디를 통해서 계속해서 돌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7, 8월달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 힘을 바탕으로 7, 8월달을 버티고 7, 8월달을 통해 또 늘 실력으로 이제 모의고사를 버티고 이렇게 조금씩 버티다 보면은 시험이 앞에 오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어떤 기초 체력 같은 게 쌓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반기가 진짜 중요하니까 열심히 하셔가지고 7, 8월달 저처럼 막 부끄러워서 도망치고 도피하고 그런 회피적인 삶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상반기 열심히 하셔가지고 꼭 7, 8월달에 성공적인 7, 8월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4년 동안은 시험을 준비를 했었는데 제가 가장 이 시험의 알파이즈 오메가라고 느꼈던 건 저는 항공 분석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마다 개인 차는 있으시겠지만은 저희 이제 전공국어 과목이 문법, 국어교육론, 문학이잖아요. 각자 어려운 게 있고 쉬운 게 있을 텐데 저는 국어교육론이 가장 어려웠어요. 문법이랑 문학은 그래도 작품 많이 보고 뭐 한판 같은 거 많이 보고 하다 보면 저는 약간 인출돼서 문제가 풀렸던 반면에 국어교육론은 저는 어떻게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이 문제 뭐지? 이거 문제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면서 계속 머리를 꼬고 비꼬하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해결할 수 있을 때 가장 큰 도움을 받았던 게 30 문석지거든요. 여러분들 스터디를 이제 아마 하시게 될 텐데 스터디를 할 때 저는 가장 큰 도움을 받았던 게 30 스터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과목을 여러분들만의 생각을 하시고 그걸 이제 스터디에 가서 30 분석지를 하면서 이제 내가 왜 이렇게 문제를 풀었는지, 나는 이 부분에서 어떤 영역이 나올 것 같은지, 난 여기에서 이런 개론서 내용을 적어놨다든지 이런 걸 공유를 하시면은 문제를 푸는 이제 약간 시야가 트인다고 해야 되나? 한 문제에 대해서 접근 방법이 다양하신 선생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30 스터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공유하시면서 좀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연성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년차 때 가장 크게 실패를 했던 이유가 그 유연성이 없어서 무조건 암기한 대로 풀어야 한다라는 강박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여러분들은 그런 실패 경험 안 겪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건강 관리입니다. 이게 시험이 장기 레이스잖아요. 물론 이제 상반기에 제가 이렇게 막 많이 해야 한다 해놓고 건강 관리를 하라고 하는 게 모순적일 수도 있는데 그만큼 이 시험에서 중요한 게 건강 관리인 것 같아요. 동해쌤 수업을 끝까지 따라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간에 낙오되지 않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저는 아침마다 비타민을 챙겨 먹었거든요. 그리고 잠도 최대한 많이 자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먹었던 비타민이 아마 오메가 맥스인가 그걸 텐데 여러분들도 근처 약국에 하나 구매하셔서 아침마다 비타민 하나씩 챙겨 먹으시고 잠도 충분히 주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아까 앞에서 발표하셨던 선생님께서도 하신 말씀인데 생활 패턴을 단순화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공부 이외의 영역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에너지를 쏟으시게 되면은 이게 악순환이 반복돼서 결국 공부에도 좀 많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생활 패턴을 단순화하시고 여러분만의 에너지를 좀 힘듦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동해 선생님 수업 1년 동안 열심히 듣게 되시면 힘들기도 하겠지만은 뭔가 그래도 전공 지식이 쌓이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거니까 다 같이 전공 공부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고 이게 시험이 어렵긴 하지만 충분히 저와 같이 장수 생활을 보내지 않고 여러분들은 1년, 2년 안에 충분히 붙을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해쌤 수업 열심히 듣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에 교단에서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